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바람이 참 좋다.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에 떨며 모든 것들이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건 두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문학의 숲 전영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도 한동안 방송 녹음을 못하다가 이제야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 지혜롭게 잘 이겨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봄이 와도 봄을 느끼고 즐기지 못하는 우리 2020년 여름에는 가슴 활짝 펴고 즐길 수 있도록 바라며 얼른 코로나 바이러스를 몰아내야겠습니다. 오늘 햇살 가득 받으며 산책하면서 각자 개인의 건강 챙기시는 날 보내시고요. 푸른 마음으로 가볍게 산책할 날을 기다리며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산책 시작합니다. 송창식 씨가 부르는 푸르른 날입니다. 두 눈 감고 날아가. 두 팔 벌려 하늘 보며 내겐 소중한 너를 부르네.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은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단풍 도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초록이 지쳐 단풍 도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노랫말이 참 좋은 우리 송창식 씨의 푸르른 날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꽃의 전설을 이야기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노란 봄의 꽃, 민들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민들레는 봄이 오면 자잘한 꽃잎을 모아서 마치 해처럼 밝게 빛나는 꽃이죠. 우리나라 들꽃들은 대부분 그렇지만 민들레 또한 생명력이 매우 강한 대표적인 꽃 중의 하나입니다. 겨울에는 시들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살아남아 있어서 봄이 되면 그 자리에서 다시 꽃을 피우는 식물인데요. 꽃은 3월에서 5월에 노란색으로 핀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10월이 되어도 또 11월이 되어도 피는 꽃들을 만났습니다. 겨울을 제외하고 모두 핀다고 봐도 되겠는데요. 특히 꽃이 지고 나면 솜털 모양의 깃을 가진 홀 씨앗들이 바람을 타고 온 천지로 날아가서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며 아주 척박한 땅에서도 그리고 돌틈 사이, 보도블록 사이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 민족의 꽃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민들레 꽃으로 시계와 반지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다른 꽃들보다 자잘한 꽃송이가 촘촘하게 박혀 있어서 다박하고 예뻐서 특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민들레 꽃을 시계로 만들고 토끼풀 꽃을 반지로 만들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추억으로 가끔 친구들이랑 모였을 때 해보기도 합니다. 아직도 민들레 꽃을 보면 저도 모르게 자꾸만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 흔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꽃, 그리고 씩씩하고 강한 꽃, 그리고 인내하는 꽃, 우리 민족을 닮은 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민들레의 꽃말은 행복,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네요. 예쁘게 생긴 만큼이나 꽃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민들레는 무리를 이루기도 하지만 또 덜어는 혼자 피는 꽃들도 있죠. 사진을 제가 즐겨 찍는데요. 사진을 찍으면서 볼 때 늦가을에 바람이 차갑게 또 을씨년스럽게 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민들레 꽃이 그 바람에 파르르 떨면서 그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춥고 외로워서 떨고 있는 모습 같아서 참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민들레는 노란 민들레와 또 하얀 민들레가 있죠.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는 흰색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자, 진미령 씨가 부르는 하얀 민들레 듣고 와서 민들레 전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알아요. 떠나는 것을 엄마 품이 아무리 따뜻하지만 때가 되면 떠나요. 할 수 없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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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흔들며 두둥실 두둥실 떠나요. 민들레 민들레
믿지 않아요. 눈물이 아무리 쏟아져 와도 이제는 알아요. 떠나는 마음 조용히 나만 혼자서는 흔들며 두둥실 두둥실 떠나요. 민들레 민들레처럼 돌아오지 않아요. 민들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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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하늘나라에 포공령이란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선녀가 있었습니다. 선녀는 인간 세상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호기심이 발동해 옥황상제 몰래 인간 세상에 내려왔죠. 선녀는 이 산 저 산을 날아다니며 인간 세상의 아름다운 꽃, 또 신선한 꽃,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소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유람을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황혼 무렵이 되었습니다. 선녀가 하늘나라로 돌아가려고 생각했을 때 큰 나무 뒤에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지나자 며칠을 굶주린 듯한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나더니 입을 크게 벌리고 선녀를 향해 돌진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선녀는 겁에 질려 그만 기절해 인사불성이 되었고 그 순간 어디선가 몇 개의 화살이 날아와 호랑이를 명중시켜 선녀를 구해주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짙은 눈썹에다 큰 눈을 가진 영준한 젊은 나무꾼으로 정성스럽게 간호를 하며 선녀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죠. 아가씨,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한참이 지나서야 선녀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고 눈을 떠보니 처음 보는 남자에게 몸을 의지한 채 간호를 받고 있는 것이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라 생각되어 큰 절을 올리려고 했죠. 당황한 나무꾼은 얼른 선녀를 일으켜 세웠고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보세요. 지금 날도 이렇게 저물었고 이곳은 산림이 우거져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누추한 곳이나 늙은 노모와 둘만 있으니 저희 집에 묵어 가세요. 오늘을 보낸 뒤 날이 밝은 대로 제가 모셔다 드리지요. 이렇게 마음 착한 나무꾼에게 선녀는 금방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선녀는 기쁜 마음으로 나무꾼을 따라 집으로 갔죠. 나무꾼의 모친은 선녀를 보자 아주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선녀는 인간 세상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하늘나라의 생활이 적막하고 무료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선녀는 나무꾼과 백년해로를 약속하고 인간 세상에 남기로 했죠. 이리하여 선녀와 나무꾼은 달콤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옥황상제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파견된 신병들에게 체포된 채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선녀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죠. 이 광경을 목격한 나무꾼은 조급해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아내의 생각에 조급해진 나무꾼은 화기가 위로 올라 결국은 고열로 의식을 잃어 오랫동안 범주하라 누웠습니다. 포공령이 하늘나라의 감옥에서 이 사실을 알고 매우 고통스러워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눈물이 그치지 않자 그 눈물은 봄비로 변하여 인간 세상을 촉촉하게 적셔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루 저녁 사이에 만산에 청열 해독을 할 수 있다는 작은 민들레가 만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음 날 아침 나무꾼의 집 앞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민들레로 만든 탕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쪽지 한 장이 날아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들레를 캐서 탕약으로 만들어 나무꾼에게 복용시키자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나무꾼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산에 피어난 민들레는 포경령이 변한 것이라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 말을 하였죠. 그리고 그 꽃을 포공령 또는 민들레라 불렀다고 합니다. 꿈에 어제 꿈에 보았던 이름 모를 너를 나는 못 잊어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지난 꿈 스쳐간 여인이여 이 밤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바로 그 모습 떠오르는 모습 잊었었던 사람 어느 해 만났던 여인이여 어느 가을 만났던 사람이여 난 눈을 뜨면 꿈에서 깰까봐 나는 못 뜨고 그대를 보네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난 눈을 뜨면 사라지는 사람이여 나는 못 뜨고 그대를 또 보내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어느 가을 만났던 사람이여 난 눈을 뜨면 꿈에서 깰까봐 나는 못 뜨고 기대를 보내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난 눈을 뜨면 사라지는 사람이여 나는 못 뜨고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구부러진 길. 이준관.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볕도 많이 드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사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볼 수 있게만 아냐 나를 바라봐 아냐 내 곁에 있어줘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거니
날 그래 나는 안 되겠니 그래 나는 아닌 거니 이토록 아픈 게 사랑인 거니 나를 견딜 수 없게 해 사랑이 머물 수 없도록 사랑이 살 수 없도록 가슴이 죽어버렸으면 해 더는 너를 찾지 않게 그래 나는 안 되겠니 그래 나는 아닌 거니 이토록 아픈 게 사랑인 거니 나를 견딜 수 없게 해 사랑이 머물 수 없도록 사랑이 살 수 없도록 가슴이 죽어버렸으면 해 더는 너를 찾지 않게 더는 너를 찾지 않게 네, 오현란 씨의 원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방송 안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89.1MHz 영주 FM 라디오 전영임의 함께 걷는 문학의 숲을 듣고 계십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영주 FM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걷는 문학의 숲은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그리고 금요일 오전 10시에 방송됩니다. 많이 청취해 주세요. 긍정적인 사람은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회로 여긴다. 긍정적인 사람은 삶의 허무보다는 삶의 보람을 보려 한다. 긍정적인 사람은 남을 조절하고 통제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조절하기에 힘쓴다. 긍정적인 사람은 상처보다는 받은 축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긍정적인 사람은 적보다 친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노래 한 곡 들으시죠? 아싸! Ladies and gentlemen, 아싸 또 왔다. 기분 좋았었나 노래 한 곡 하고 하나 둘 셋 넷 얻을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입에 박힌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맨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루리라 다 나 바라는 대로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이민 따위 생각한 적도 없었고요 같은 시간 아끼고 또 아끼며 나 비상하리라 나 바라는 대로 산 속에도 저 바다 속에도 이렇게 행복할 순 없을 거야 랄랄랄라 구름 타고 세상을 알아도 지금처럼
네, 거북이의 빙고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짧은 수필을 소개해드리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살다가 보면 정말 감사한 분들이 있죠. 큰 은혜를 주신 분, 정말 평생을 꼭 기억해야 될 만큼 감사한 분이 있죠. 제게도 그런 분이 있는데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썼던 글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신학기라서 모두 새로 담임선생님을 배정받고 아이들은 그럴 텐데요. 살아가면서 어린 시절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참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참 많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좀 특별한 선생님을 배워서 제 생각과 성격이 좀 많이 달라지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감사한 분을 생각하면서 쓴 제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마운 선생님, 전영임. 국어책, 산수책, 받아쓰기 공책, 그 위에 필통. 나는 몇 번이나 책과 공책, 필통을 가지런히 챙겨놓았다. 가끔 열어놓은 문 밖을 흘깃거리기도 하고 목을 길게 빼며 내다보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드디어 선생님의 모습이 보였다. 마을 앞으로 길게 뻗은 둑 오른쪽 끝에서부터 선생님의 자전거가 천천히 마을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나는 엉덩이를 빼고 몸을 길게 늘이며 선생님의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내다보았다. 이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이었던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다. 1학년 봄방학이 되던 날 하굣길에 심하게 열이 오르고 온몸이 노곤했다. 집으로 오던 길에 나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 마을 앞 모래사장 나무 그늘 아래서 그만 잠이 들었다. 밤늦게 나를 찾은 부모님은 다음 날 병원으로 데리고 가셨고 의사는 나에게 골수염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왼쪽 다리뼈에 염증이 생겨 이대로 두면 다리를 잘라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조금 더 큰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은 나는 한동안 학교에 가지 못했다. 집에서 학교를 가려면 다리도 없는 넓은 강을 건너야 했다. 꽤 높은 고개를 넘어서 한참을 더 걸어야 했다. 농사일로 바쁜 부모님은 날마다 학교를 데려다 줄 수 없었고 나 또한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을 수도 없었으므로 집에서 요양을 해야만 했다. 나는 책 읽기와 공부를 즐겁게 했다. 2학년 책을 받고도 학교에 가지 못해 속상해하는 나의 마음을 어느 날 가정 방문하신 선생님은 엄마로부터 전해 들으셨다. 그날부터 선생님은 일주일에 2번씩 우리 집으로 오셔서 직접 공부를 봐주고 계셨던 것이다. 한참 동안 시간의 수를 세던 나는 선생님이 오실 즈음 되자 얼른 방문을 닫았다. 항상 선생님을 만날 때면 부끄러움이 먼저 마중을 한 탓이다. 다시 한번 책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다소곳이 앉아 문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삐걱거리는 귀에 익은 자전거 소리가 들렸다. 영임이 있니?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은 나는 상기된 얼굴로 머뭇거리며 방문을 열었다. 잘 있었어 우리 영임이? 나는 웃는 얼굴의 선생님이 우리 영임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참 좋았다. 나를 부르는 선생님의 웃는 표정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다. 낡은 가방을 들고 방언으로 들어서는 선생님 앞에 엉거주춤 나도 함께 앉았다. 숙제는 다 했니? 선생님의 물음에 나는 가지런히 챙겨놓았던 책과 공책을 조심스레 내밀었다. 아이고 우리 영임이 다 했네. 어디 한번 선생님이 맞게 했나 볼까? 선생님은 내가 한 숙제를 찬찬히 살펴보셨다.
동그라미가 하나하나 더해갈수록 나는 기쁨과 부끄러움에 비시시 웃곤 했다. 다 맞았네, 우리 영임이. 정말 열심히 했구나. 우리 영임이 천재인걸?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가 넘치는 칭찬이었고 아픈 몸으로 기죽어 있던 마음을 쑥쑥 기쁨으로 자라게 했다. 나는 선생님의 이런 칭찬이 듣고 싶어 몇 번이나 답을 확인하기도 했었다. 우리 영임이 이번에는 받아쓰기 한번 해볼까? 받아쓰기는 자신이 있다. 지난번 선생님이 오셨을 때 국어책에 빨간 줄을 쳐준 낱말을 100번도 더 썼을 것이다. 더구나 엄마랑 언니를 졸라 몇 번이나 받아쓰기를 했고 틀린 단어는 또 50번도 더 쓴 것 같다. 하지만 혹시나 틀려서 선생님을 실망시키면 어쩌나 하는 나의 마음은 조마조마했다. 선생님은 빨간 줄을 그은 국어책을 펴들고 문제를 내기 시작하셨다. 나는 또박또박 선생님께서 불러주시는 낱말을 적어갔다. 10문제 모두 자신 있는 문제였다. 역시나 선생님은 10문제 모두에게 크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며 참 잘했다는 도장을 꽝 찍어주셨다. 우리 영임이 진짜 열심히 하네. 정말 열심히 했구나. 아유, 착하기도 하지. 선생님의 칭찬은 너무 기뻤지만 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방바닥에 손가락으로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난다. 선생님은 다음 방문 때까지 해야 할 숙제와 국어책의 중요한 낱말에 빨간 줄을 그어주셨다. 그리고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도 잊지 않으셨다. 말 안 하셔도 나는 다 안다. 선생님의 그 미소는 참 잘했다는 말씀과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선생님의 방문과 함께 공부하는 날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나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학교에 가고 싶다고 엄마를 졸랐다. 내 성화에 못 이긴 엄마의 등에 업혀 얼마 후 나는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팔남매의 막내라 50살이 넘은 엄마가 날마다 나를 업고 학교 다니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공부하는 4교시 내내 엄마는 교실 맨 뒤 의자에 앉아 나를 기다리셨다. 4교시가 끝나면 다시 나를 업은 엄마는 고개를 넘고 강을 건너 집에 오곤 하셨다. 나는 친구들을 만나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하지만 그 즐거움과 행복 뒤에 선생님의 깊은 배려와 엄마의 큰 희생이 있었음을 나이가 들어 두 아이의 엄마가 된 후에야 알게 되었다. 선생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 엄마의 지치지 않는 희생으로 1학기가 마칠 무렵부터 혼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2학년을 마칠 때 나는 우등상과 함께 선생님의 넘치는 칭찬도 함께 들었다. 어린 시절 선생님께서 주셨던 넘치는 칭찬은 자신감을 키워주셨고 깊은 사랑과 배려는 내 힘겨운 삶의 길목마다 큰 힘이 되어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나의 어린 시절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자신감을 부쩍 키워주신 참 고마운 선생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 감사합니다. 그리운 이호익 선생님.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나는 불꽃이 되어 대지 위에 자라고 너는 이슬이 되어 나의 모습을 적신다. 우리들이 만나는 날은 안개가 낀 이른 새벽같이 너의 이슬이 나를 적실 때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나는 불꽃이 되어 대지 위에 자라고 너는 이슬이 되어 나의 모습을 적신다. 나는 갈 때가 되어 너를 기다리고 너는 이슬이 되어 나의 모습을 찾는다. 우리들이 만나는 날은 햇님이 일어나는 이른 새벽같이 너의 이슬이 나를 적실 때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나는 갈 때가 되어 너를 기다리고 너는 이슬이 되어 나의 모습을 찾는다.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네, 날씨가 참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봄꽃들도 앞다투어 피어나고 있죠. 요즘 서천에는 오리떼가 무척 많이 찾아왔더라고요. 제밀로 아래에는 수많은 오리떼들이 물속에 곤두박질 치며 먹이 사냥을 하고 있던데요. 마치 수중 발레를 하는 모습 같아서 산책할 때마다 한참을 흐뭇하게 돌아보곤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침체되고 좀 어수선하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말 있죠. 이럴 때일수록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하잖아요. 코로나 잘 보내려면 면역력을 키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햇살 가득한 오후에 볕도 쏘이면서 서천을 거닐어 보는 것도 봄이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하루 다가올 한 주일도 또 즐겁게 행복하시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한 하루 보내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걷는 문학의 숲을 마음 맞춰 걸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행의 전영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은 이의 그토록 바라던 소원은 숨 쉬는 오늘이 바라던 내일이죠. 살아있어 행복해.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